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시황, 그리고 회원분들의 어떤 질문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일단 최근 시황은 크게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뭔가 확실하게 끝맺음은 없고 또 새로운 무언가는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보면 일단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 회복 기대감을 어떤 반영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가파른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코로나가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주가라는 것은 좀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한 두 가지 정도일 텐데, 미국의 어떤 플로이드 시위 격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또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이것은 조금 주시해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빼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이익 전망치들은 하향되고 있고 주가는 상승하지만 실적은 돌아서지 않는 이런 모습들.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간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변곡점에서는 실적과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적과 주가의 방향은 일정 부분 방향은 거의 흡사하게 가지만 이런 변곡점들에서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확 턴에서 오르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사실 실적이 반등하는 요 구간과 주가가 반등하는 요 구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런 구간, 서로 이제 크로스 나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실적도 같이 반등할 때 이런 구간에서 외인들이 이제 들어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해가 가는 이런 마음이긴 합니다. 그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그래도 아주 그냥 대놓고 죽어라 막 이렇게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간혹 순매수도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을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을 산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을 꾸준히 매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더 이상 하락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의 흔히 시장 말로는 수단매성 어떤 이런 매수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건 그 다음이 어떤 단계인지 이런 건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최근에 어떤 모습들은 시장이 아닌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돌아오면 분명히 시장이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상승장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좀 빨리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사고 팔고 어떤 뉴스들이 쭈루룩 나왔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런 좀 내용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연계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어, 여전히 종목들을 저희가 어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면서 어, 그 매수 그 문자 말미에 한 종목에 비중 10% 이상 투자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중 조절을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신중하게 매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금액이 작아서, 일단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금액이 작아서, 여러 종목을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종목을 보유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주식에서 결론은 뭐냐면 수익을 내는 게 어떤 목적일 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이란 말은 좀 그렇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 계좌가 플러스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 계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을 거친다고 봐요. 그 단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회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해보겠죠.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그죠? 이런 개별 종목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막 단계별로 쪼개서 이렇게 해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익이 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10개, 20개를 골랐을 때 한 두어 개, 세네 개 혹은 뭐 네다섯 개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실적이 확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회사가 아니라면 그건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그런 회사인 거죠. 그냥 관심 없는 회사인데 이게 항상 개별 종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일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산 관리를 한다고 봐요. 자산 배분을 한다고 봐요. 주식의 비중과 어떤 채권의 비중과 현금의 비중을 이렇게 좀 나누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종목도 여러 개를 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론은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금액이 작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안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작던 크던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사지 않는 것, 분산하지 않는 것, 자산을 배분하지 않는 것, 뭐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자산이 크든 작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내 작은 자산을 큰 자산으로 만들려면 이런 과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을 보유하려고 했더니 내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혹은 뭐 희망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난 한 세네 종목, 다섯 종목 안쪽으로 혹은 어떤 분들은 뭐 한두 종목 정도만 딱 사놓고 1, 2년 지났을 때 수익이 짠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고요. 만약에 제가 제 아주 가까운 지인 혹은 뭐 가족이 주식을 하는데 한 두세 종목으로 거의 이제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을 때 어떤 확실한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를 분석한 후에 어떤
그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 어떤 그것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 회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그 회사의 적정 가치도 모르면서 혹은 계산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주 보기는 힘들고 여러 종목들의 어떤 뉴스나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목을 한 두세 종목만 이렇게 한다. 그리고 뭐 그냥 난 장기 투자자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엔 계좌를 플러스 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이 아닌 단리로 계좌를 만든 혹은 마이너스를 시키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뭐 나에 맞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그러한 과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그러한 이유로 나 잘 모르겠어, 그냥 한 두세 종목 정도만,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이유로 주식을 사는 거라면 저는 주식하지 말고 그냥 채권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분산을 하고 좋은 회사를 찾고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0종목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안에 비중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좀 골고루 20종목 정도.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죠. 20종목을 20종목을 한 5%의 비중으로 100%가 되겠죠. 비중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5%씩을 사는 것이고, 뭐 아니 그것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는 것. 근데 이렇게 사다 보면,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 정도로 하면 현금이 꽤 있습니다. 항상. 왜냐면 한 종목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좌에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고 여러 종목들이 분산되어 있고, 근데 이것이 운이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만 나오고 관리하기만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관리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시젠이라는 회사를 보면, 저희가 시젠이라는 회사를 한 3, 4년 이상을 째려봤었거든요. 주시를 한 상태에서 어렵게 한 2만 원대 매수를 했었는데 좀 빨리 매도했죠. 한 4만 원 정도에 매도해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오랫동안 째려본 회사를, 그러니까 잘 아는 회사를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안 까먹습니다. 근데 그러한 회사가 한 20종목 정도 되면 관리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오랫동안 봐왔던 회사라면. 근데 갑자기 누군가의 추천으로 한 세네 종목을 하루에 훅 사버리면, 그렇게 한 며칠 해서 한 20종목 사버리면 내가 뭔 종목이 있는지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오랫동안 잘 아는 회사는 많이 사도 기억이 잘 납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방식을 하나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0% 정도, 이게 아니죠. 한 종목에 10% 정도씩 매수하는 것. 이렇게 한 종목에 10%씩을 매수하면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한 종목에 10%씩 다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1차 매도, 2차 매도, 뭐 3차 매도 이렇게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100%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종목에 10%씩을 매수할 때 분할로 매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0종목 정도까지는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한 10종목을 10%씩을 샀는데 한 종목에서 다 한 3분의 1씩을 다 줄였다고 해보면 비중이 한 70% 남겠죠. 그리고 30% 여력이 있고 요 종목이면 또 한 3종목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물량을 줄이면 또 한 3종목이 추가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에서 또 물량을 줄이면 또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요렇게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죠. 주식 자산과 안전자산과 주식 자산을 좀 배분하고, 이 주식 자산을 좋은 회사와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데 적어도 종목을 이제 분산을 한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간을 분산한다.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면서 기간도 분산하는 요 정도로 저희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매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회원이 한 1억 정도를 이제 뭐 한 1억 초반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하시는 회원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제 저희가 그 메가 스터디 교육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매수했을 때는 뭐 그닥 뭐 그게 없었는데 사실 뭐 기업을 보고 회사가 고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럼에도 싸니까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저는 신경 안 썼거든요. 뭐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간 차트로 봐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일간 차트보다도 아이고 이 메가 스터디 어딨나? 예,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분봉에 한번 한 5분봉 정도로 어제 한 1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 이게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언제였나요? 그 뭐 한 점심 먹고 뭐 요 언저리니까 대충 뭐 요 언저리 때 매수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사고 나서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뒤늦게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면 회원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2억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분이 그분이 한 1억 정도를 이 곳 위에서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오르길래 따라 들어서 확 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났더니 이게 갑자기 훅 빠지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문의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서 이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샀는데 저희는 뒤늦게 보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가에 이렇게 빠지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비중이 한 5, 60%, 한 70%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 5, 60%를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위험하고요. 근데 일단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뭐 매각 관련한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 시총이 한 4,600억 정도인데
매각되는 어떤 매각되는 이 금액대를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한 1조 정도를 평가받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현재 시총은 4,600억인데, 좋게 평가되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가 있나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륵 들어왔다가 회사에서 매각 안 한답니다라고 했더니 또 우르륵 빠졌는데요. 사실 이런 매각 관련해서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야기 안 하죠. 진짜로 진행 중이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안 하죠.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진짜 모르고요. 모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뭐 잘 되면 이 기업 원래 어떤 가치에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런 이유로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일으키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희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뭐 좀 길게 보고 좀 들어간 입장인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테마성으로 한번 손이 타니까 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변동성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좀 일단 좀 추이를 그래도 좀 보면서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에 변함이 없다면 계속 홀딩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걸 왜 들었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뭐든 일단 첫 번째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의심하시라. 저희뿐만 아니라 뭐 누구든 뭐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 의심 한번 해보시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무리 회원분이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의 절반 이상을 한 종목에 확 그냥 마치 상한가 가기 일부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럴 때 들어왔다는 거는 내일 어떤 시초가든 내일 어떤 무언가에 좀 팔고 싶은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좀 욕심이 있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회원분의 입장은 상당히 속이 탈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일단 시황은 아직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은 게 어떤 안정적인 장기적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안정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끝나고 또 하나를 올릴 텐데요. 저희 그 회원분 중에 가장 뭐 젊으신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의 이 초심의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의 매우 건전하게 투자하시고 공부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 역시도 초심을 좀 뒤돌아보게 되고 많이 좀 배웠던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을 올려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시장이 분명히 바닥에서부터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상승했는데 바닥에서부터 많이 상승했죠.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다 멋진 회사이지만 저희 기준에 좋은 회사라는 기준이 있겠죠. 좋은 회사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가 있고 뭐 그냥 뭐 적당한 가격인 회사
혹은 비싼 회사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 실적이 별로인 회사 이렇게 봤을 때 아예 이쪽은 안 보겠죠. 실적이 별로인데도 고평가이고 저평가이게 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겠지만 이거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면 이건 역시 좀 힘든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만 보는데 여기에 좋은 회사이면서 저평가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오늘 카페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이게 저희 눈에 띄는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는데 이런 회사들을 지금 당장 2분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실적 우려가 있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좋아질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비중을 좀 이렇게 분산을 잘 해서 지금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해 놓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막상 또 올라가고 할 때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카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궁금한 내용은 회사로 전화 주십시오. 혹은 제 핸드폰 번호 아시니까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